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따로 카페 시황이라든지 글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 큰 변화가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연휴 기간 중에 제가 카페에 올려놨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보이나 재원 관련주 일정 체크하자라는 거를 좀 올려놨었는데요. 오늘도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거를 대장주를 바닥에서 바로 잡고 하고 한다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매우 어렵게 매매를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지라 그렇지만 이 시황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체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가 주말 사이에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황 좀 더 달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들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 오늘 매우 강했고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매우 강력한 코스피의 상승을 좀 보았는데요. 참 오랜만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장중에 5%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근 1년 만에 좀 보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덩달아 많이 올라갔고, 또 LG 이노텍이라든지 그간 바닷가운에서 빡빡 끼고 있던 이 철강주들 포스코의 악재로 인해서 올라가는 느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쇼커버링 성격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시황에 앞서서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오늘은 제가 따로 글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아니라 말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지난 주말 아주 의미 있는 이 이슈들이 많았죠. 특히나 연준 부의장의 이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관련된 말이 나오면서 약간의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말이 조금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고, 또 그에 따른 당연히 이번 9월 달에 금리는 0.75% 인상이 확정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이 강달러 현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이 0.75%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 녹아들면서 시장이 강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같이 삼성전자가 5%가 올라가면서 또 장중에 선물이 1조 7천억까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선물이 또 다시 한 6천억 정도 토해내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강하게 선물 수급이 유입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시장을 상방으로 놓고 보겠다라는 약간의 의지성 수급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밤에 있을 CPI 발표에 한 번 더 올라가고 단기적으로 좀 눌리더라도 지수의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일단은 펴보고 싶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어딜까요? 바로 태조 이방원 계열의 종목군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의 우려로 인해서 이 에너지 위기가 불거졌고, 그에 따라서 친환경 선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짐으로 인해 이 조선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방산도 그렇고 친환경도 그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친환경 투자의 가속화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력한 시세를 주었는데, 그 모든 거를 한 방에 바꿔놓을 만한 이슈가 바로 전쟁의 종전이라든지 이 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고 당장 내일 종전이 되고 그러지는 않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3개월, 6개월 앞을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안 올라갔죠. 통상 주식의 고점에서는
이런저런 호재가 나와도 종목군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많아요. 그런 게 지난주에 방산에서도 보였고 지난주에 태양광에서도 보였다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방산 들어왔다 손절을 하고 또 지금은 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변화를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말에 올렸던 이거 사실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여준데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냥 카페에다가만 글을 떡하니 올려놨죠. 자, 일단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중점을 뒀었어요. 10월 25일 개최하는 방안을 타진 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매일같이 이슈가 더해지죠.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굉장히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지금은 푸틴의 탄핵설, 그 다음에 러시아 내부에서 그러니까 각기 주에서 18개 주에서 푸틴의 탄핵을 의결했다라는 내용 등등 많은 자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러시아가 탄약이 부족해서 북한에게까지 손을 벌렸다라는 점이죠. 일단 우크라이나가 뭐 무기를 생산하고 만드는 능력은 없겠지만 전 세계가 뭐 무기를 지원해주고 탄약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백업이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혼자서만 그걸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하루에 10만 발을 쏘아 올렸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한 달이면 300만 발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증시를 일순간에 또 상방으로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매우 셌죠. 특히 이제 데모 같은 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현대에버다임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었고 나머지는 뭐 잘 가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 왜 대장주를 보고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지 항상 잘 체크하셔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로 좀 볼게요. 시장 종합에서 좀 바로 좀 놓고 보면요. 잠시만요. 자, 오늘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이 코스피가 최근 거의 근 1년 만에 2.7% 정도 반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와주었고요. 그 이면에는 코스피 코스피 200 종목에서 이렇게 올라줬고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가 폭등하면서 올라줬고요. 환율은 좀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서 크게 동조되는 현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를 보면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등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선물 시장이 현물을 움직이는 그 현상이 웹도덕 현상이 상방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방 하방으로 시장을 짓눌렀던 수급이 상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게 수급 시황이 많이 바뀌어졌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적으로 좀 놓고 볼게요. 자, 지수는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반등을 좀 해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21선을 뭐 한 방에 갭으로 내일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면야 좀 빠르게 올라갔다가 한 이틀 올라가서 또 내려오는 현상이 나올 건데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종목군들을 잡아야 되겠죠. 종목군들을 잡아야 되고 지금 변화되는 시황에 맞는 종목으로 최대한 갈아타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조 이방원 계열을 조금 잠시 뒤로 밀쳐놓고 그 외 종목 섹터를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랜만에 또 장대 양봉을 좀 뽑으면서 좀 올라와 줬는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라 이렇게 눌리더라도 우상향 기조를 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기가 그러는데 저도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오를까
뭐 긴가민가만 하고 네,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부터 2.5%가 오르길래 좀 많이 오르네 생각을 했는데 아일랜드 갭 이후에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와 줬고요. 삼성전자가 이 하락 추세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내일 이 하락 추세선을 복귀하고 올라가는 모습만 나와줘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자, 그 외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강하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이 자리까지 한 번 정도 50만 원까지 한 번 정도 타치하는 모습 정도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2차 전지부터 보죠. 포스코 케미칼 드디어 신고가 영역에 돌입을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종목을 공략을 했어야 되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박스권이죠. 거의 이 종목도 한 달 반 정도의 박스권을 오늘 시가부터 돌파를 한지라 시가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예 매매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앞 구간 네, 돌파 여부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이제 14조까지 돼서 돌파가 나오면 그때 봐야 되고 보유자들은 계속 홀딩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빨리 끝내고 자 그리고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 네 조정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에코프로도 강한데 최근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는 보는 거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뭐 리튬 관련해서 코리아 SE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버렸는데 일단 얘는 네 저기 위에 있는 하늘 위의 종목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수화학 리튬 관련해서 신고가인데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보유자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뭐 삼성의 아리백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좀 밀렸죠. 실적 측면에서 저는 태양광은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눌린다면 하단에서 공략을 해볼만 해요. 조정을 기다리면 되지 않나 싶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부 다 잡테마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현대에너지 솔루션만 밑에서 좀 잡아서 위에서 좀 파는 매매 정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장 산업에서 로봇을 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로봇 이슈가 좀 있었죠. 그 이슈에 맞춰서 감속기 SPG 오늘 매우 강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족 보행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로봇에서 섹터가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우 좀 세게 올라왔는데요. 내일도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장 초기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라 생각보다 많이 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세고 이러한 지지 구간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 올라가서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은 지지를 받는 거죠. 지지를 32,000원 라인을 강한 저항을 뚫어낸 라인이 32,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지지를 받겠다. 밀리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유일로보틱스는 참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회원님들한테도 올라갈 때 눌리면 좀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도 매매는 많이 안 했고요. 유일로보틱스 하나 어느 정도 이번에서 안 하다가 여기 들어간 거는 반 손절하고 나머지를 진짜 완벽하게 돌파가 나왔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매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도 매매는 하고 있지 않고 내일장도 지켜봐야 됩니다. 유일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두 종목 관련해서 봐야 되고 오늘 재건 관련해서 데모가 상가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 두 종목을 압축해서 봐야 됐어요. 당연히 이유 불문하고 왜 원래부터 대장이 데모였고 주가의 위치도 참 아름다운 구간이었고 데모를 봤어야 됐다. 데모 현대 에버다임 두 종목인데요. 일단 뭐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됐고 오늘까지는 적어도 이 시세가 이어질 확률이 좀 있었겠죠. 뭐 완전 밑바닥에서 들어갔다가 뭐 반등할 때 뭐 얘는 짧게 돼버린 거고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 매수가 됐는데 한 번으로 찍히네. 그래서 그냥 약수익 정도 나왔고, 데모가 대장이었죠. 당연히 데모가 대장이니까 돌파할 때 여기서 올라갈 때 사고, 일부 팔고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해서 전량 매도하고, 얘는 상따를 좀 해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이기 때문에 상따를 해서 넘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뭐 SY라든지 종목이 좀 있는데요. SY라는 종목도 있고 몇 개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각 흐름에 맞는 종목군들 혹은 강력한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군들 위주에서 좀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 나머지 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종목군들 조금 약세 입장에 있는데 결국 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박셀바이오의 IR이 좀 있어요. 어제 그저께까지는 제약바이오가 매우 처참하게 무너졌었는데, 오늘 에스트큐브의 상한가, 파맵신의 상한가, ABL, HLB의 흐름 등등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조금 바뀌어놓은 모습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다시 반등하면서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어질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영상이 좀 짧은데, 네, 일단 내일도 화이팅 하시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